네, 12월 2일하고요. 3일 주간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해추가 같이 왔습니다. NBA랑 해추랑 같이 하는 게 좀 안 돼. 주간 두 개만 하긴 그렇고 또 어제처럼 텍스트 분석으로 또 남겨드리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제 라이브를 주중엔 잘 안 하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선물 드릴 거고요. 잘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손보하고 한국전력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손보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직전 경기, 그것도 1세트, 2세트 다 따고, 그 다음에 내리도 두 세트를 내주면서, 야, 또 연패에 빠지는 거 아니냐, 3연패까지 가는 거 아니냐 했지만, 결국에는 5세트에서 또 듀스 접전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패를 끊었고, 다른 팀도 아니고, 물론 완전체가 아니고, 현대캐피탈이 뭐, 주전 세트 이탈 이후에 지금 조금 삐걱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승리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경미불패가 끊기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끊기긴 했습니다만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국전력이 까다로운 상대인 건 맞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잘 하다가 직전 경기 무기력하게 항공한테 3대 0으로 졌고, 이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안 좋았어요. 특히 뭐 배넌한다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인데, 배넌도 성공률 공격 성공률이 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배논이 조금 흔들리면 한 잔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배넌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 경기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한국전력이 형태처럼 두 세트를 따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거는 배논이 빨딱 서야 되고요. 거기다가 나머지 이제 미들라인에서도 전진선 신영석에 또 국내 선수들 김정호 서재덕이 좀 서포터가 돼야지 한전이 이거를 풀세트 끌고 가고 4호까지 칠 수 있다고 봅니다. 손보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패를 끊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KBO 손보 승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정 세트 마행까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베논이 두 경기 연속 부진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연승하던 그 흐름 있었던 팀이기도 하고, 충분히 손보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세터 차이가 양팀 많이 나긴 합니다. 세터 차이가 하승우 세터하고 그 다음에 황택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공격에서 비에나 야쿡, 뭐 나경복, 공격 퀄리티에서도 배너 외에는 손보가 다 우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수없으면 풀세트 가지만 웬만하면 전 3대1 간다고 보고, 물론 이제 손보가 따는 3세트 가운데 듀스나 좀 힘겹게 뭐 25대 23 뭐 이렇게 힘겹게 이기는 세트도 한 세트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점이 높죠. 이건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185.5면 최근에 187.6점을 줬던 것보다는 조금 낮잖아요. 1점이죠. 그래서 저는 185점을 기준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보승 1.5세트 마엔승 다득점 볼게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하고 GS칼텍스입니다. 일단 이 경기도 현관이 직전 경기 만원 관중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셧아웃으로 졌어요. 저는 카리 혼자 사람이었거든요. 정준도 공격 성능이 좋았는데 리시브가 안 좋은데 그거를 과감하게 못 빼요. 강성현 감독의 어떤 무능함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거기다가 양효진도 저점이 떴어요. 양효진도 못하면 빼야 돼요. 양효진 잘하죠. 국내 탑티어죠. 근데 못하면 빼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정규현도 리시브가 안 되면 이해림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뭐 다른 애들로 바꿔가지고, 일단 누가 나와도 정지훈보다 리시브 잘한단 말이에요. 정지훈 때문에 이 세트 갔고, 사실 매 세트가 다 2점 차로 졌어요. 이거는 선수가 못한 것도 있지만 감독이 못한 지분도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건이 그래도 안 좋았던 분위기였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괜찮은 연승 분위기였고 홈으로 왔고 많은 관중 앞에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쉬웠고, GS도 연패를 정관장 상대로 3대 셔다 승리하면서 끊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현건이 아쉽게 졌죠. GS는 아슬아슬하게 다 이겼어요. 25대 22, 25대 22, 25대 23. 실바, 유서연. 유서연이 또다시 이런 활약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는 카리가 직전 좋았거든요. 근데 카리도 직전처럼 계속 좋았으면 현건이 이 정도 성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반등은 하겠지만 카리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고요. 그리고
감독은 둘 다 좀 돌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건승의 GS 칼텍스 1.5 프렌의 184점 기준의 높은 기준 오버. 이거는 풀세트 간다. GS 칼텍스 경기가 직전 경험 셧아웃으로 끝난 경우가 이번 시즌 처음이었고, 거의 웬만하면 풀세트 아니면 한 세트 무조건 주고 가거든요. 이기는 경기에서도. 그래서 저는 현건, GS 둘 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전력이 아니고 감독 때문에 병신짓거리에서 한 세트씩 내주는 것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왜 최종 승리는 왜 현건이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래도 저는 세터, 리베로 김현견도 직전 경기 안 좋았어요. 리베로 김현견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인데 김현견도 직전 경기 안 좋았어요. 근데 세터하고 리베로의 차이 무시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 홈에서 올 시즌 현건이 2대1 앞서 들어가던 경기 4세트, 5세트 아쉽게 졌거든요. 지면서 이날 카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지면서 첫 맞대결에서 풀세트 끝에 졌다면 저는 오늘 매치업에서는 복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직전 경기 홈 만원 관중 앞에서 개축당한 거를 오늘은 만원은 아니겠죠. 평일이니까. 그래서 홈팬들 앞에서 그래도 현건이 연패 없이 서력할 수 있고 저는 리베로 그다음에 세터 차이 크다. 카리가 실바하고 대적할 만한 용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만 안 뜨고 주사위 4 정도 아니면 4.5만 떠들어도 저는 그래도 현건이 할만하다. 그리고 현건이 최종 승리는 가져갈 것 같아요. 현건승, GS 칼텍스 1.5세트 프렌, 그 다음에 다득점까지 보고 배구두 경기는 마쳤습니다. 코멘트 도움되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선물이 라이브에서 드렸던 어떤 이 오바 경기, 그 다음에 승경기 이런 거는 잘 들어왔어요. 근데 무가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좀 안 들어왔죠. 근데 이제 무는 항상 잘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는 제가 이제 공유해드리는 게 당은 좋잖아요, 그 대신. 무를 올킬한 적도 있고, 2개 들여서. 무가 잘 맞기는 어려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무승부 관련해서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지금 해축이 7개밖에 안 되는데, 선물을 나름 좀 한 개만 준비하진 않았어요.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시면 차라리 저는 아예 그냥 선물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사람 마음을 조금 좋게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틀리면 저도 속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나폴리 무 같은 경우 아쉽게 틀렸고 그 다음에 라이브 시청자분한테 드렸던 무는 셀타비고 무인데 마지막에 0대0으로 흘러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골을 먹히면서 무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선물 오늘 드리는 거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머스하고 에버턴입니다. 주중 경기다 보니까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충격이었죠. 왜? 볼루냐가 사고가 날 수는 있었겠지만 홈에서 5경기 1失점한 팀이 유럽파를 뛰었다 하더라도 하루 더 휴식을 취했어요. 주말 경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3골이나 먹혔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게 맞추기가 어렵다. 영구 중계를 좀 피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라스에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고 날 것 같은 경기들을 영구 중계로 배치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80% 승률로 사고가 나요. 100%는 아닌데 10번 중계하면 8번 사고 나는 것 같던데 아무튼 오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일단 본머스하고 에버턴 이 경기는 본머스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1무 3패로 안 좋고 그래도 그 전에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아직 11입니다. 그 다음에 에버턴은 홈에서 원정 고자 또 챔스를 치르고 온 뉴캐슬한테 1대4로 개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 양 팀의 매치업입니다. 일단 본머스 같은 세넷이 수비 쪽에 못 나오고 그다음 허리는 크리스티, 루이스 쿡 앞쪽에 브룩스 이 정도 빠지고요. 네, 에버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에 징계로 빠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 다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둘 다 어떤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본머스가 홈에서 강한 거 최근에 상대전에서 강했던 모습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승패를 하나를 고르긴 좀 어렵습니다. 본머스가 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무 관심 있는 분들은
재료로 제가 전에도 사수, 햄무, 무 드렸던 것처럼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본머스, 햄무, 무 이렇게 해서 본머스가 이겨도 저는 한 골 차로 신승 거둘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에버턴 역배는 조금 저는 배제하겠습니다.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쨌든 에버턴도 이 경기에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나선다면 최대 무승부라는 결과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햄무브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일반승도 당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승패로 가실 분들은 차라리 소액으로 무 하나 고르셔가지고 본머스 햄무 하나 플러스 A 본머스 무 플러스 B 이러면 본머스 햄무가 3.4고 무가 3.05이기 때문에 뭘 껴도 당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액가도 들어왔을 때 수익률이 높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햄무 무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겨도 한 골차 승리가 높아 보이고 아니면 정말 한 골차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겨도 비길 가능성도 높고 이겨도 한 골차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들을 그렇게 햄무 무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스 햄무하고 무를 추천해서 사스 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두 개 줘가지고 하나 맞추는 거 나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이 높으니까 뭘 껴도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 못하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 산수를 다시 배우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햄무 무 투트랙으로 한번 재료 활용해 보시는 분들 해보시고 이 경기는 언더 언더 정배 볼게요. 많은 골이 나진 않을 거다. 양 팀 다 분위기를 좀 전환해야 되는 경기고 특히 에버턴이 실리적으로 나선다면 이 경기는 많은 골이 나긴 어렵다. 본머스의 지금 상태로 봤을 땐 또 본머스도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또 수비 밸런스가 좋고 이번 시즌 홈에서 6경기 4실점밖에 안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언더 그리고 승패로 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재료를 활용해 보시면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뭐 회원분들도 아니고 설명을 또 따로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설명 드렸습니다. 나중에 뭐 텍스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그냥 텍스트로 해드릴까요? 경기도 적은데. 텍스트로 글씨 크기를 글씨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하얀색으로 뜨네요. 자, 이거 글씨만 바꿀게요 제가.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서 경기가 몇 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다가 A나 B를 무를 깨셔가지고 돼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일반승이나 핸디 언어버를 끼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확률이 이제 본머스가 이기더라도 한 골 차로 이길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은 무관승 높으니까 그 대신 이거는 소액을 가야죠. 틀려도 손해봐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당이 높잖아. 그러면 맞추면 너무 좋고 수익률이 좋으니까 6배는 그냥 넘을 거 아니에요. 무무끼리 가면 거의 10배고 예를 들어서 무무끼리 가가지고 무를 두 개 찾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럼 두 개 껴. 그러면 5천원씩만 가도 잃어도 만원이야. 그럼 들어오면 얼마야 수익이. 10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4만원이 내가 4콩을 내가 먹는 거라고. 그럼 수익률이 괜찮은 거잖아. 만원 투자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으니까 승패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플럼하고 맨시티입니다. 야, 이것도 참 고민을 좀 했는데 맨시티가 지금 직전 경기도 펩 가르디올라는 확실히 이게 저도 나이를 먹고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어릴 때 이만큼 두뇌전이 잘 안 돌아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펩 가르디올라가 정말 명장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이제 감독직을 그만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안식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포든이 잘해서 이긴 거예요. 포든 한 방으로. 그래서 이번 시즌 포든도 살아났고. 어쨌든 물론 벤치에 변화주 카드가 정말 적으니까 교체도 안 한 거지만 어쨌든 전술 싸움에서도 저는
리즈한테 후반에 개처맞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플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다만 상성이 최근 20경기 기준으로 18승 2무입니다. 맨시티가 18연승하고 있어요. 18번 연속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맨시티가 좀 갈수록 폼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작년에도 두 번 다 따였어요. 플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경기력은 플럼이 더 나아요. 특히 또 이번 시즌 맨시티가 보여주는 원정 경기력은 또 성적은 1승 2승 1무 3패로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맨시티 승을 보고요. 원래는 저는 상대 전적 이 정도가 아니었으면 그냥 플럼 1프렌 도전, 2프렌 안전하게 보고 이렇게 갔을 건데 그래도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18연승을 꺾는 거는 조금 무리다. 그 정도로 제가 야수의 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 보고 그 다음에 다만 맨시티가 이겨도 저는 마인을 하기는 힘들다. 지금 경기력 아무리 상대 전적이 강해도 연승을 이어가더라도 마인까지 보는 건 무리가 있다. 플럼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는 플럼 2프레는 볼 수 있고 2프레를 본다는 거는 이제 일반성 보고 2프레 보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다득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승, 그 다음에 플럼 2프레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뉴캐슬하고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뭐 팀 내 어떤 불화설도 끝나고 선수들끼리 언쟁도 좀 있었고 지금 3연패 모든 대 통틀어 3연패고 결정자는 딱히 없지만 지금 뭐 팀 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경기력 좀 떨어져 있어요. 뉴캐슬은 홈에서 강한 팀이고 초반에 2연패 했지만 내리 4연승 하면서 홈에서 다시 분위기 끌어올려고 이고 있고 원정도 안 좋았는데 에버턴 원정 대승 거두면서 지금 홈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아쉬운 거는 닉포프가 불투명한 거 보트만이 불투명한 게 좀 걸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원들 다 나오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기마랑이스하고 토날리가 있는 뉴캐슬 허리 라인 그리고 최전방도 볼테마데 최근에 조금 아주 핫했을 때보다는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그래도 볼테마테가 어쨌든 기대 이상의 활약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특히 하비반스나 제이콥 머피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엘란가도 충분히 조커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고든도 좀 활용이 되는 상태에서 뉴캐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걸리는 건 이제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는 1점이라도 따려고 발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걸리고 뉴캐슬도 주중 경기다 보니까 주말 경기를 대비하는 어떤 라인업을 구성한다면 조금 고전할 수 있겠지만 주말 경기가 번리전이다 보니까 번리전에 오히려 되돌리지 않을까. 뉴캐슬 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매치죠. 바르셀로나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리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꼬마는 레알하고 잘 비비고요. 바르셀로나는 여긴 리그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꼬마한테 되게 강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상대 전적도 7승 1무 2패로 꼬마가 이긴 게 지난 시즌 리그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승리한 거. 그게 최근 승리예요. 그만큼 약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바르셀로나 이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어떤 팀의 어떤 공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 바르셀로나 불안해요. 근데 다만 직전 경기 프랑키 대형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졌지만 오늘은 아마 돌아올 거고요. 아라오 얘는 안 나오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페르민 로페즈도 저는 필요 없다. 팔았어야 돼요 여름에. 그리고 꼬마는 요렌테 못 나오는 거는 르노르망은 못 나오고 있었지만 복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 봐야죠. 상대 전적에서도 상성에서 앞서는 것들 또 부상자들 많이 돌아오고 또 중원에서 패들이 축신 플러스 펜키 더용 조합이라면 뭐 허리랑 싸움에서도 꼬마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걸리는 거는 이제 한지 플릭 감독 스타일상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파괴할 수 있는 선수진은 꼬마한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치고받는 난타전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도 꼬마의 공격 라인에 실점을 피할 수는 없다. 3.5여도 오버 옆에까지 보겠습니다. 코멘트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메넨글라드바하고 장크트 파울리 여기서부터 컵대회 16강인데 뭐 이 경기는 일단 16강 정도면은 약간 주전들을 쓰긴 해요. 풀주전 쓰는 경우 거의 없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장크트의 지금 분위기상 장크트가 컵대에서 분위기를 전환한다? 홈도 아닌데 그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운 건 메넨글라드바가 뭐 노하우스라는 거 샌들러 못 나오는 거랑 카스트로 옌스 카스트로 예 우리나라 국대 불투명하고요. 이 정도 좀 허리라인 선수들의 이탈이 좀 아쉬운데 그런 걸 떠나도 이거는
메넨글라드바흐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후보들끼리 나오긴 하겠지만 다득점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영구 중계예요. 영구 중계인데 저는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가 당이 낮으면 이거를 보기 어려워요. 선물로 드리기. 근데 0.67 정도면 또 해외 기준으로는 0.7일 때거든요. 만약에 이게 0.5 이하였으면 안 보죠. 아예 어느 보러만 보다는 당메리트가 없으니까. 당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 중계여도 저는 이걸 선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넨글라드바흐 승, 그리고 아까 무 재료,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야 나는 컵대 안 간다 한마야 리그를 줘야지 새끼야 이러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받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서운해, 섭섭해,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노르트문트하고 레버쿠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레버쿠젠하고 홈에서 리그할 때 도르트문트 프레는 오바 받고 2대1로 도르트문트가 이겼습니다. 근데 뎁스도 도르트문트가 더 두텁고 홈이고, 또 물론 리터 매치라고 느바처럼 노나먹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아예 분석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냥 눈 감고 찍어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릴 때 손바닥에 침 뱉고 나서 딱 치면은 우리 길 모를 때 침 튀는 쪽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저랑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알 겁니다. 영포티 형님들, 영피포티 형님들, 또 영식스티 형님들까지 아실 텐데, 어쨌든 이거는 도르트문트를 보긴 합니다. 왜냐면 레오크잔이 뭐 여전히 아르투르라던가 뭐 부상자들 바스케스 불투명하고 뭐 많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뎁스 차이도 레버쿠젠이 많이 두터워진 건 맞아요. 영입 많이 해서. 하지만 저는 퀄리티하고 뎁스는 도르트문트가 더 낫다. 또 홈이고 도르트문트 승. 그다음에 뭐 어느 번은 3.5 기준의 언더 보도록 할게요. 도르트문트 승의 언더. 좀 풀주전을 안 한다면 경기가 원활하게 좀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공격 전개나 빌드업이나. 마지막 경기 유벤투스하고 우디네세, 이거 컵대인데 뭐 유벤투스가 이 경기는 롯데를 돌릴 겁니다. 근데 유벤투스도 이 되게 강해요. 그 우디네세한테 엄청 강합니다. 상대 전적에서. 그래서 아쉬운 거는 당이 좀 낮다는 건데, 얘네도 지금 최근에 8승 1무 1패로 압도적이고, 유벤투스도 어쨌든 최근에 다시 3연목 캐고 난 이후에 챔스 포함해서 2연승 달리고 있고, 뭐 우디네세도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만 유벤투스가 이 경기 이후에 나폴리하고 리그 경기라 롯데를 안 돌린 이유를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벤투스 승 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우디네세 2프렌 아까 플럼처럼 투트랙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득점. 이거는 유벤투스의 어떤, 만약에 유벤투스가 이 경기를 조금 실리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우디네세 상대로 홈에서라도 다음 나폴리전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언더 뜰 수는 있어요. 근데 유벤투스가 저는 실점을 한다고 봅니다. 양득을 깔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득을 깔고 봐도 언더 뜨면서 무승부 뜰 수는 있죠. 1대1로. 근데 저는 양득을 깔고 가고, 그래도 유벤투스가 어쨌든 공격진의 뎁스는 이번 시즌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여타 다른 시즌보다. 그래서 저는 2대1 정도로 유벤투스가 잡을 것 같아요. 결국 결과론으로. 어떤 똥구렁내 나는 경기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롯데를 좀 돌리면 나폴리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결과물을 챙길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에서의 상성, 그 다음에 공격진들의 뎁스가 두터워진 것도 고려해봤을 땐 내용은 챙길 것 같습니다. 결과는 내용이 아니라 유벤투스 승에 우디네스 2프렌에 오버 보고 준비한 9경기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선물 잘 참고해 보시고요. 뭐 오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맞을 수도 있고, 또 내일 틀릴 수도 있고, 내일 맞을 수도 있고, 조건 없이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시다 하면 선물은 아예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승하시고요.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